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황교안 당대표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황교안 당대표 페이스북을 먼저 잠깐 볼게요. 황교안 당대표의 페이스북입니다. 쭉 볼까요? 오늘이 8월 4일이거든요. 그런데 7월 28일, 일주일 전에 올린 게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페이스북을 비워놓은 적이 없는데 지금 일주일째 새로운 글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이전 사례를 볼까요? 28일, 27일 하루 만에 올렸어요. 27일 다음에는 26일 또 하루 만이죠. 그 3일 만에, 3일 만에, 3일 만에, 4일 만에,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뭐 이런 식으로 보통은 한 하루 이틀에 한 번, 늦어도 한 3, 4일에 한 번씩은 새로운 글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아마 당대표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일주일 넘게 지금 새로운 글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 사실 이걸 보면서 좀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 지금 황교안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사가 있어요. 황교안 당대표가 좀 세게 말했습니다. 8월 2일 날 당 내부를 향해서 이례적으로 강한 얘기를 했어요. 황교안 당대표 스타일이 이렇게 좀 세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을 망치는 개파적 발상과 이기적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대책 없이 지도부를 흔들고 지도부를 흔든다. 나를 흔들지 마라. 황교안 나경원 체제를 흔들지 마라. 이런 얘기죠. 당 분열 행위를 하면 총선을 망치고 나라를 현 정권에 갖다 바치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다. 정말 강한 발언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황교안이 했었던 가장 강한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당 내부를 향해서. 이분은 말하자면 좌파가 아닌 우파 진영에 대해서 강한 발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첫 번째 이런 강경한 얘기가 나왔는데 아주 세게 나왔다. 필벌을 하겠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 아마 황교안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세게 말을 했는데 앞에 페이스북이 지금 일주일째 쉬고 있다. 그리고 당 내부를 향해서 이렇게 강한 주장을 했다. 이거를 보고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저는 지금 정말 황교안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페이스북이 지금 일주일째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것은 황교안 당대표가 좀 멘붕이 온 게 아닌가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멘탈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래서 페이스북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고 자기 자신이 흔들리는 것을 이제는 너무나도 여실히 느끼기 때문에 뭔가 당 내부에 이렇게 강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뭔가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교안 당대표 하면은 뭐 점잖고 젠틀하고 그렇게 세게는 얘기하지 않고 특히 같은 편에 대해서는 별로 쓴소리도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의 대명사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게 나오고 아주 이례적으로 페이스북도 오랜 시간 동안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다. 분명히 지금 황교안과 그 주변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거는 저는 또 황교안 당대표가 지금 좀 멘붕에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지금쯤이면 이제 이 정도 왔으면 정말 이게 당대표라는 자리가 정말 힘들구나. 예전에 총리나 대통령 권한대행 때를 생각했을 때는 당대표? 내가 총리도 했고 권한대행까지 했는데 당대표쯤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와 이거 야당 대표가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독주체제를 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을 막는 일이라는 게 만만치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황교안 당대표가 처음에 당대표 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년 총선에 압승을 하겠다. 압승을 하겠다고 했어요. 아주 자신감 있게. 그때는 솔직히 진심이었을 겁니다. 내가 하면, 내가 이 당을 이끌면 충분히 정말 2020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다 하고 확신을 갖고 이 주장을 했을 거예요. 이분이 사실 그렇게 좀 허세를 부리거나 과장을 한다거나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점잖고 젠틀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뭐 허풍 같은 거 떨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당대표가 되자마자는 압승을 하겠다 내년 총선에. 그런데 아마도 지금은 속으로 겉으로는 누가 질문하면 어떻게 답할지 모르겠지만 압승은 어렵다. 내가 정말 자신감 있게 압승을 약속을 드렸지만 내년 총선의 압승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약간 스스로도 위축이 됐겠죠. 정작 당대표를 하다 보니까 뭐가 잘 안 돼.
뭔가 계획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아주 멋진, 아주 원대한 계획은 있었을 거예요. 내가 당대표가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다 갖고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안 되네. 쉽지 않죠. 공무원 일과 총리가 하는 일과 야당의 당대표가 하는 일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내 맘대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특히 또 지금 정도에서는 이전에 당대표를 했던 홍준표, 그 이후에 또 비대위원장을 했던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날 거야, 아마. 야, 이분들 정말 힘들었겠다. 심지어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 집권 초기 막 지지율이 막 80% 이렇게 올라가고 문재인 정권의 권력이 너무나도 서슬퍼해서 아무도 뭐라고 못했던 그 시절에 당대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쯤은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와, 그때 정말 어렵겠다. 지금 그래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도 꽤 올라오고 전당대회 때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보수 우파의 국민들은 정말 내년 총선 해볼만 하다.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정말 압승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때 분위기로는요,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 뭐 손혜원이니 뭐니 뭐 문재인 정부의 악재들이 사방팔방에서 터져나오는 그때, 야, 이거는 당대표가 좀만 잘하면 분명히 내년 총선에서 압승이 가능하다. 적어도 절반 이상은 그냥 따놓은 당선일 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내년에 우리가 압승을 할 거다. 압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어려운 겁니다. 그만큼 정치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황교안 당대표가 현실을 직시하게 됐고, 정말 이게 마음처럼 안 된다. 내가 준비해온 전략대로 열심히 묵묵히 충실하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져. 내가 당대표가 되기 전보다 오히려 지지율이 더 떨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멘붕이 온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떻든 지금 당대표란 말이에요. 이대로 멘붕에 빠져서 가만히 있을 시간도 사칩니다. 빨리 하루속히 멘탈 회복을 하고 다시 당을 추스러서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부터라도 제발, 지금 본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은 뭐 다들 각자 훌륭한 분이고 스펙도 좋고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이제 본인도 느낄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본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은 아마도 황교안 지금 측근들에는 없을 거다. 정말 황교안 본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끌고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황교안 당대표가 이제라도 잘해야 됩니다. 이전 지나간 일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잘하려면 참모진들을 좀 교체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내치라는 소리는 아니고 새로운 사람들을 좀 들이세요. 그리고 또 본인을 비판하던 사람, 그리고 본인에게 계속 대안을 제시를 하고 황교안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누차 얘기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권에도 있고 정치권 밖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분명히 공통분모가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공통의 분모가 나올 겁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거는 하면은 반드시 황교안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본인을 비판했다고 해서 싫어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지금은 본인에게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갖고 이제부터라도 당을 싹 뒤집어 엎고 본인이 생각했던 거 뭐 다 치워버리고 새 판을 짜야 된다. 새 판을.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총선 물 건너갑니다. 이제는 본인도 느꼈을 거예요. 제가 정말 작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치판에는요 사자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들어와 보니까 정말 이 방송을 보고 뜨끔할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요, 정치권에. 그런데 진짜 전문가들은 그들 중에서도 소수다. 별로 없다. 뭔가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예요, 내가 이 분야에서 최고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빠글빠글 모여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안에는.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정말 진짜 알짜배기 인물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잘 가려내야 돼요. 그것은 본인 능력인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요. 주변에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도와고 정말 그 사람들에 대한 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사자들의 전략에 넘어가서 정말 허수아비짓만 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개판이야. 뭔가 된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실제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자들에게 대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수두룩해요. 분명히 지금 황교안 주변에도 사자들, 전문가가 아닌데 내가 이 업계 최고야,
내가 이 분야 최고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쯤 됐으면 주변의 사람들을, 지금까지 주변에 곁에 뒀던 이런 참모들을 이제는 조금 멀리하고 새로운 사람을, 진짜 배기 사람들을 들이고 오히려 본인에게 쓴소리를 했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지금까지 황교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측근들 시켜갖고 지금까지 뭐 유튜버가 됐건 정치인이 됐던 누가 됐던 나를 비판했던 자료들 다 모아와. 그러면은 자료들이 쫙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 저 사람은 저런 얘기, 쫙 데이터를 모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 보일 것이다. 아, 지금 내가 뭐가 문제였구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보일 거예요. 이 데이터를 다 모아놓고 보면 본인이 데이터를 다 모아놓고 쭉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황교안을 비판하거나 황교안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던 것들을 다 모아서 한번 쭉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 이 안에서 좋은 내용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지금 힘들 거예요. 힘든 시기일 거예요. 뭔가 잘하려고 왔는데 뭔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정말 괴롭고 힘들고 뭐 멘붕일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아직까지 당대표잖아요. 어떻게든 뭔가 일을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든 상황을 정리를 해서 이끌고 나가야 된다. 내가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부터 내가 정말 잘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어떻게 이제부터라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고 나라를 위하고 당을 진짜로 위하는 건지를 잘 고민하셔서 그대로 이제부터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